자,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참 좀 지저분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상승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미증시는 팡팡 올라가고 있고, 중국 증시도 팡팡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아주 그냥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관련된 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8일날 화요일날 잠정 실적 발표하고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나름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바이스 쪽, 이제 스마트폰 쪽, 디스플레이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전 쪽도 나름 선방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디바이스가 얼마만큼 많이 선방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제품들의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드건 스탠리도 그렇고 외국계 창구 회사에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결국에 이제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매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가전 쪽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올라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KC가 IR을 이제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쪽이 이제 90일 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떠한 일단 혁신적인 또 제품이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건 결국에 로보택시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배터리 쪽,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팹리스 쪽,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얼마만큼 상승을 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또 금요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할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트로이트 배터리 전시회 24년 화요일날 있고, 이탈리아 세계 의약품 전시회도 또 화요일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 쪽 관련된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과연 이제 다른 쪽에 대해서는 연결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여전히 좀 재미없는 흐름이죠. 그나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기준 한 780선 정도 유지를 해야 추이 자체가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적인 거는 코스닥이 더 좋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그런 편중, 이 시장의 집중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높다, 코스피가.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더불어서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이 트리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못해도 한 2700 정도는 유지를 해야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코스닥의 한 780선 정도가 2700선 정도다 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올라가면 일단 단기적으로 추이 자체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다. 여기에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도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지도부 쪽으로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속 유해나 폐지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더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우호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보면, 그도 역시 뭐 투표율에 대한 거를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그렇게 쉽게 뭐 이거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 때 어떤 또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로 좀 전환될 수 있다. 그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제주항공인데, 제주항공 장 초반에는 나름 좀 좋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일단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일단 뭐 붕 떴죠. 1% 이상 뜨진 않았기 때문에 뭐 매수 보류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뜨고 나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일단 뭐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손절가는 뭐 보시다시피 가격이 지금 9,190원 평균 딱, 그리고 손절가가 8,590원이라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추이대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9,700원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언급을 해드리겠고, 오늘 이제 얘기해드릴 다음 내일 종목, 이번 주에 볼 종목은 필옵틱스인데, 이게 그 유리기판 관련된 거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이슈로 좀 상승을 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9,000원 종목이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33,000원에서 13,000원까지 한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한 19,600원까지는 분할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HBM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소부장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은 그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유리기판 쪽 관련된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2차전지 장비 쪽도 뭐 보유를 하고 있어서, 뭐 2차전지 장비가 혹시라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다시 유리기판 쪽 관련된 이슈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SKC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전지 쪽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역시 유리기판 이슈가 가장 컸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8,000원이고요 2차는 21,800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는 뭐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부양책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상해종합은 이제 7일까지 쉬는, 중국 시장은 쉬는 거기 때문에 홍콩 시장을 봤을 때는 홍콩 시장이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 트렌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를 부양을 한다라는 이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